네. 이게 또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회본법 이제 인문특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얻어가는 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본법 처음 들을 때 좀 난해한 게 많거든요. 그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명확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 좀 명확하게 잡고 가는 쪽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한 장짜리 나간 거 있잖아요. 한 장짜리. 이거 따로 한 장짜리 나간 거. 뭐 급여 명세서 같은 거. 결국엔 여기 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공제 항목 있죠. 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나간 부분. 그 공제 항목이라고 나간 부분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요거. 예. 고용보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안 보고요. 저 위에 있는 이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보험이 그러면 보면은 돈을 떼가고 있잖아요, 내 월급에서. 그죠? 그러면 이걸 떼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그걸 내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을 떼가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죠? 국민연금 우리가 다 내고 있지만 지금 전화해가지고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나 국민연금 내고 있는 거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결국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어야 되고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되고 그런 게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고용보험도. 그죠? 고용보험도 무조건 떼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건강보험도 무조건 떼느냐? 그거 아니야. 그죠?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또 안 떼요. 네? 그런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실업급여 같은 거 많이 보고 우리 시험대도 항상 2문제 이상씩 나오는 건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받는 건 잘 안 나와요. 너무 잘 맞추거든. 너무 이제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그럼 보험료가 같겠냐? 다르겠죠. 왜? 근로자하고 자영업자하고 수익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좀 더 높다. 그럼 그 보험료율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게 1차 수업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2차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1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자꾸 인터넷에서 쉽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견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막 보면 다 작년에도 뭐 그런 거 있던데 뭐 1차는 한 달만 하면 된다. 사회보험법은 일주일만 하면 된다. 한 2개월 전부터 보면 된다. 아니면 뭐 벌써부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점점 이 시험은 쉽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조용히 떨어지고 나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한 번도 50%가 확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다 40%대였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은 원래 합격률이 완전 헬이었고 항상 그랬고 근데 올해 20% 나왔잖아요. 20% 나오니까 그때 이제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웠지. 왜? 10명이 시험 봤는데 6명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40%의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 시험이 지금 50%잖아요.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수준의 합격률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근데 우리가 하도 쉽게 얘기를 하니까 노무사 공부 2년 하면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학생분들이 보면은 노무사는 당연히 동체로 딸 수도 있고, 그죠? 직장생활 하면서 딸 수 있고,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합격 수기가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합격 수기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은 있어요. 물론 합격하는 그 330명 기준에서 한 10%, 33명은 특이하게 합격했겠지.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많이 공부한 애가 돼요, 무조건. 근데
그 합격 수기를 보고 나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 그만큼 하면 다 떨어집니다. 합격 수기는 쓰면서 본인이 영웅 심리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합격 수기 보면 그 합격 수기 쓰면서 그렇게 쓰신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안 보지만 예전에 수험생도 막 봤으니까 합격 수기 보면서 나는 밥도 안 먹고 막 공부만 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거의 뭐 나는 막 그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었어 무조건. 책을 안 봤다. 그죠? 그리고 뭐 저는 뭐 하루에 뭐 9시간만 공부했다. 타일에. 거짓말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공부는 그 합격하신 분들 보면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험도 했었지만 저는 노무사 시험도 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저는 뭐 다른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법 과목들이 좀 되어 있어서 접근은 쉬웠겠지만 저는 인사관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회보험법도 저는 어려웠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직장생활 내가 해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대보험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외계어들이 판치고 있는. 그죠?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한 2년 6개월을 했거든요. 저도 헌동차로 했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시험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출제위원들이 이제 어렵게 내잖아요. 아예. 이번에 2차 시험도 보면 행정법도 엄청 어렵게 낸 거예요. 노동법도 쉽지 않아요. 근데 수준이 올라간 건 있지. 근데 우리가 스스로 1차 시험을 어렵게 내게끔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절대 시험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지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공무원은 월급이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쳐가지고 전문직 순위 쫙 했는데 과목을 다 눌러봤겠지. 근데 이거 괜찮은데? 나랑 그렇게 이질감이 많이 없어. 그죠? 회계사, 세무사는 일단 숫자 패스. 그죠? 법무사 과목 많아 패스. 노스쿨 오래 걸려 패스. 노무사 봤더니 합격 수기 봤더니 동차 막 이런 게 많아. 그죠? 이거 보니까 할만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셔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차의 욕심은 내셔야 됩니다. 근데 동차의 욕심을 낼 때 1차 비중이 훨씬 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1차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동차분들한테 나중에. 왜? 2차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2차 수업 들으면 재밌거든. 뭐 쓰다 보니까 나름 또 잘 써져. 내가 실력이 느는 게 확확 보여. 한 줄도 못 쓰다가 4-5장씩 쓰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도 나름 재밌어. 팔레마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거는 딥다 애우는 거 위주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2차를 나는 해야 되는데 1차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동차분들이 다 그래. 그러다 보면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요. 그러다가 막판에 한 달 몰아서 해야지? 그러면 합격하겠지.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합격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집니다. 동차는 확실하게 1차의 비중을 확 줘야 돼요. 그죠? 이제 1월달 됐죠? 1월달 되면 50대 50이 아니야. 7대 3이어야 돼요. 7대 3. 그죠? 2차가 귀찮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1차를 안정하게 붙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달라요. 헌동차야. 내가 그러니까 헌동차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한번 2차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보는 겁니다. 3년차. 그분들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분들은 이미 2차 공부도 됐고 1차 공부도 옛날에 붙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해도 빠르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동차분들은 무조건 1차 비중이 높아야 돼요. 2차는 그냥 말 그대로 수업 한번 듣고 한번 써본다는 느낌으로 끝나는 거지. 언제까지? 1차 시험 붙을 때까지. 1차 시험 언제 붙는 거예요? 5월달에 붙잖아요. 시험 보고. 그죠? 발표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시험지 주잖아. 집에 가가지고 채점하면 아직 공단이 발표 안 했는데 저희가 답 다 올려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시간 안에 다 채점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1차를 붙고 안정적으로 동차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항상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시험 준비할 때, 저 이렇게 공부할 때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누나가 2차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1차를 준비를 덜 하다 보니까 1차가 떨어진 거야. 근데 한번
다시 준비한 거예요. 한번 다시 나는 다시 하겠다. 근데 1차 또 떨어졌어. 그러면 2년 동안 했는데 1차 합격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나가 이제 포기를 했죠. 저는 이제 됐고 그 누나가 지금 다시 공부해요. 직장 갔다가 다시 왔어. 이거 한다고. 근데 다시 왔더니 뭐예요? 40문제로 변했대. 왔더니 옛날 같지 않아. 시험 수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저한테 뭐 물어보는데 저도 뭐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죠. 열심히 하라는 수밖에 없죠. 왜? 다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그냥 아예 독한 마음을 먹고 왔으면 한번 독하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거 하면서 떨어지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됐어.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가 되거든요. 저는 원래는 저도 이렇게 막 변호사 이런 걸 꿈꿨었어요. 그러다가 안 됐어요. 준비한 시험이 안 됐어. 그러다가 이 시험을 이제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따니까 다 무슨 생각이 저는 노스쿨을 가고 싶었겠죠. 노스쿨을 가서 하려고 했는데 면접 보고 어쨌든 잘 됐는데 안 갔어요. 결국엔 나이가 너무 많았어 제가. 그리고 더 이상 이게 노무사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 뭐 해왔던 그것도 있고 거기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뭐 나이도 있었지만 그 이미 직원도 있었고 제가 저는 개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붙어서 간 그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 미련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험을 떨어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사 시험 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막 변하는 건 없어요. 대신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뽑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돼요. 그리고 내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다를 수 있죠. 막 갑자기 막 1년 만에 강남에 집을 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안 되고 어쨌든 남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조금 뭐 계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고 그죠? 그 정도는 된다고요. 잘 되다 보면. 그러니까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거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진짜 안타까운 분이 되게 열심히 하셨던 그 4년 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어쩌다 1차 떨어져 버리니까 5년 동안 했던 그 세월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완전 페인처럼 막 이렇게 사시더라고.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때 했을 때 항상 스터디를 같이 했던 그 동생이 노무사 시험을 2차를 계속 떨어졌어요. 2차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지금 어디서 뭐 하냐면 익산에서 변호사입니다. 더 잘 됐잖아. 그죠? 더 잘 됐다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지. 아니 문과에서 짱은 변호사예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면 편해요. 문과에서 짱은 변호사고 나이 어리신 분들 노무사 자격증 따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쿨 가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결국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죠. 쓸데없이 노무사 따고 세무사를 딴다. 뭐 노무사 따고 법무사를 따. 에이, 노무 따고 노스쿨 가세요. 나이 어리면 저는 딱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한 30살 미만에서 따면 생각을 꼭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사이에 경력이 좀 물경력이 되고 하지만 그거야 나와서 커버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노무사분들한테는 결국에는 문과의 짱은 변호사가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대신에 뭐 이런 거래처 관리라던가 이런 거는 노무사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왜? 우린 이것만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못 이기는 애는 이것만 하는 애를 못 이겨요. 그분들은 여러 개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시험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대신 후회 없이 내야죠. 그 친구가 후회 없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맥주 마시면서 딱 한마디 했어. 형 나는 이제 이거 안 할래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 그냥 노스쿨 갈래요. 그리고 노스쿨 가서 변호사 됐다니까. 지금 저보다 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그런 거 뭐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에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본법 같은 경우에는 눈에 많이 익혀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보고 문제 풀고, 이거는 비추, 전 개인적으로. 사회보험법은 기본서 요거나 아니면 제 교재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 교재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분 선생님을 들어도 되고, 이 기본 교재를 되게 열심히 보세요. 눈에 많이 발라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은 객관식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OX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객관식 문제도 선지가 있죠. 그 선지에 답을 맞췄다, 이게 아니야. 사회보험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문 하나 있죠. 그게 틀렸다,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이라던가 민법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찾기만 하면 돼요. 사회보험법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 하나를 가지고 왜 틀렸지? 여기가 틀렸네. 이게 원래 만약에 60일이었는데 50일로 나왔으면 이게 원래 60일이었네. 이래야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집 아끼면 안 돼. 문제집 아끼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언제 풀려고? 아껴놨다가 그럼 바로바로 푸세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계속 보세요. 한 5번, 6번, 거의 10번 이상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푸는 거예요. 한 단원 보고 하나씩 풀고, 한 단원 보고 하나씩 풀고. 근데 풀 때 항상 선지를 그렇게 풀고, 틀리면 밑에 바로 해설지 보지 말고 내가 봤던 기본서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0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엄청 늡니다. 그러면 안 까먹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언제 하냐면, 그거는 3월 달 때쯤은 그렇게 해야 돼요. 3월 달 때. 그리고 이제 5월 달 때는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시험장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40문제 중에 30문제는 보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절대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100점을 못 맞습니다. 절대. 그죠? 운전면허 시험도 100점을 못 맞는 시대에 어떻게 이걸 100점을 맞아? 시험은 항상 80점을 목표로 하세요. 80점. 80점 목표로 하면 70점 나옵니다. 아셨죠? 80점 목표 70점 나오니까 80점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 40개 중에 이렇게 보세요. 30개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 10개만 안 틀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개만 맞아도 점수가 70점 넘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제발 비중을 똑같이 줘서 점수를 맞으세요. 난 노동법으로 점수 따서 사회보험법은 40점만 받고 뭐 과락만 면해야지, 민법 과락만 면해야지 하다가 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노동법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노동법 2가.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왜? 노동법이 더 50점대 나왔는데 점수를 딸 수가 없죠. 딴 데서. 그러니까 그냥 고루고루 하십시오. 골고루 제일 좋은 점수는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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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이 제일 좋아요. 평균 70점 맞았어. 그러면 경영학 표준 점수 이런 게 필요 있나요? 표준 점수가 아무리 뒤집는다고 해서 평균 10점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과목당 다 70점 맞았으니까 당연히 뭐 꽈과하게 걱정도 없죠. 이런 거 옛날에 이런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회보험 딱 10개 맞았어. 옛날 25문제 때. 그랬더니 한 문제만 나가도 꽈락인 거예요. 점수는 넘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지. 그죠? 40일 동안 그 채점 기간이 있는데 40일 동안 여러분이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일 동안 공부를 안 해도 어차피 내년에 해서 붙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죽어라고 매달리면 공부량이 쌓이잖아요. 거기에 내년에 더하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할 때 그때 했던 그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잔상들 그때 공부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실무에서 할 때 얘기가 돼요.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거 잔상 좀 써먹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한 건 좀 아니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안 없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기본서는 정말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아셨죠? 그것만 보시는 게 좋고,
문제집 같은 거 시중에 좋은 거 많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너 나중에 하면 되고, 나중에 슬슬 학원 모의고사 볼 거예요. 학원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의 점수는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상대 기준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 평균이 40점인데 내가 20점을 맞았으면 평균보다 20점이 떨어져 있죠.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안 한 거고. 항상 평균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1등이 80점인데 내가 40점이야. 평균이 40점이야. 그래도 내가 그러면 평균 이상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의고사는 학원 모의고사는 무조건 평균 이상 맞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시고,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는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학원 많잖아 지금. 거기서 보는 거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제발 하면 안 되는 거. 늦잠 잤어 만약에. 근데 애매해. 뛰어오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안 그래도 시험 보기 싫었는데 그냥 정리나 할까? 그냥 보세요. 시간. 그리고 내는 강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런 걸 또 내는구나, 이런 것도 내는구나, 그런 거. 대신 학원 모의고사는 절대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답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학원 모의고사는 보고 이게 답이 이거구나. 오케이. 패스 버려. 끝.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학원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씩 다 형광펜을 쓰고 필요 없어. 보고 이게 답이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체크 끝. 아셨죠?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잖아요.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한 번. 학원마다 한 번만 보세요. 나는 우리 학원이니까 2번 여기서 다 보겠다. 전 비추. 똑같은 출제위원이 내는 걸 왜 또 봐? 필요 없지. 그러면 이 강사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강사 건 잘 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사회보험법 들을 때 마지막 모의고사 시즌에는 좀 사람분들이 많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학원 거 한번 봐야 된다. 제발. 아예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웃긴 건 출제된 문제는 똑같거든요. 대신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꼭 다른 강사들 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군데 보면 돼요. 뭐 여기 거 보고, 아니면 저기 뭐 합격을 본다던가 한림을 본다던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한 곳에서 2개 보는 건 저는 비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3군데 학원에서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기간을 잘 나눠서 시험 직전 마지막 주 한 주 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2주 전 거는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특히 1교시는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교시에 민법 보고 사회보험법 보잖아요. 그게 힘들 거예요. 그 허덕임. 그죠? 1교시는 어차피 노동법만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2차도 좀 하고 하니까. 근데 2교시는 그 많은 문제, 120문제를 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답안지 막힌 시간까지면 1분에 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덕일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험생활 하실 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근데 예민해진다고 하고 나한테 막 자책할 필요는 없고,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그러니까 뭐 합격하면 다 사라져. 근데 그러니까 그냥 좀만 참으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뭐 잔소리 같지만 제가 수업할 때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엄청 해.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7년 있었거든요. 고시촌 내만. 저는 거기가 고향인 줄 알았어. 제 고향은 전라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부하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결국엔. 물론 저는 뭐 시험의 종류를 바꿨기 때문에 상관없다. 저의 수험 기간은, 저는 노무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저의 수험 기간은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저는 8년. 이전에 공부했던 것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실 때 잔소리 같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슬럼프 많이 말해요. 슬럼프가 왔습니다. 슬럼프는 누가 만든 걸 것 같아요? 슬럼프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공부만 하면 돼요. 아니 좋잖아. 추운데 어디 갈 데 없잖아. 갈 때 있으면은 우리 공부를 안 하잖아. 추운데 따뜻한 바람 나오고, 그죠?
그 누가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공부 진짜 계속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야 너 그만해. 너 공부하다가 죽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합격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좀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올해 뭐 1차는 꼭 붙고 2차는 이제 뭐 좀 봐야 되지만 지금 2차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동차가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너무 어렵게 내긴 해요. 그리고 인원도 좀 조금 없잖아요. 2차 합격률이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긴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 기본 강의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요 개념 정리 한번 보시고 사회보험법 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요거 오셨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 하고 가야지 우리가. 그죠? 저는 포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급여명에서 보시면 아까 국민건강요양고용보험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여기 산재가 빠지긴 했는데 보세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건강보험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나마 익숙한 게 아마 산재일 겁니다. 산재부터 볼까요? 산재는 뭘까요? 우리가 산재는 뭘 보고 산재라고 하죠? 저 산재. 그죠? 뭐 제가 질문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또 답변을 해야 될까 봐. 안 해도 됩니다. 저 혼자 쇼하는 거야. 재수. 왜냐하면 이제 어색하니까. 좀 친해지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확 이렇게 놀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쇼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산재는 어쨌든 일하다가 다치면 어쨌든 이분 병원비 발생하죠. 전문 용어 안 쓰고 그냥 봅시다. 일하다가 다쳤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형광등 떨어져도 내가 또 다쳤어요. 그죠? 일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일을 못하죠. 그래서 어디 갔어? 병원 갔어. 그리고 몇 주 쉬었어? 나 한 달 쉬었어. 요거 세 개가 답니다. 자, 일하다가 다쳤어. 요거를 산재 인정 요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업무하다 다쳤구나.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업무상 재해니까 사업장에선 다쳐야겠고 뭐 출퇴근 재해 이런 거 떠나서 사업장에서도 다쳐야겠고 업무를 하다 다쳐야겠죠. 만약에 이런 건 안 되잖아. 회식 갔어. 끝났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친구를 불러서 술 먹다가 내가 다쳤어. 그건 산재예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건. 왜?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거기에 업무 기인성도 있어야 돼요. 업무에 의해서 요게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게 일하다 다쳤어요. 그럼 일하다 다쳤어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병원 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병원비 우리가 내잖아요. 그죠? 근데 산재는 끝에 다 뭐라고 끝나요? 보험이라고 끝나죠. 얘도 똑같아. 다 보험입니다. 얘 빼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암보험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암에 걸리면 그죠? 보험비가 나오죠. 암에 걸리면 내가 암보험 가입했어. 한 달에 2만 원짜리 가입했는데 암 걸리면 1억 준대서 근데 이제 암이 걸렸어. 그럼 좀 더 슬픈가? 다른 걸로 할까? 어쨌든 내가 암이 걸렸어. 1억이 나왔어. 그죠? 쓰는 거죠. 똑같아요. 산재보험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산재라고 해요.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돈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험사가 어디인 거야? 국가기관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화재라던가 외국계 뭐 메리츠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산재를 당했으니까 돈을 준다고. 그죠? 그 1번이 뭐다? 병원비입니다.
병원비. 그죠? 산재를 당해서 병원을 갔으니까 병원비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왜? 보험을 가입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병원비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요양을 받고 있잖아. 그죠? 내가 가서 치료 받고 있잖아. 요양이라고 해요. 요양. 그죠? 그게 요양급여입니다. 그럼 하나 더. 자, 병원을 갔어. 1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 만약에. 그죠? 그러면 1개월 동안 뭘 못한 거예요? 일을 못했어요. 자, 병원비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없죠. 내가 지금 딸린 식구가 엄청 많아. 그죠? 근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요양급여 가지고.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 한 4개월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죠?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싶고, 그죠? 근데 무턱대고 간식을 하나 골랐는데 그 간식 2만 원이래. 사람 간식도 2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그죠? 난 걔한테 먹이고 싶어. 근데 내가 일을 못하면 못 주죠. 못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을 못했네. 근데 다른 안보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기업이잖아요. 이거 근데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설명이에요. 이거 일반화 하시면 안 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월급까지 주면 보험 다 가입하겠지.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 왔어요. 내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봐. 너 잘 지내니? 너 요즘에 너 잘 나가더라. 노무사태 해가지고 찾아와. 한번 만나자. 그래, 밥 한번 먹자 했더니 그 친구가 뭘 줘? 명함을 줘. 뭐야? 보험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먹고 나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까지 준다고 하면 다 가입하겠지. 근데 왜 보험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막 지인들한테 가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마지못해 들어주고 이런 게 왜 많아요? 이렇게까지 보장을 안 해주잖아. 그죠? 근데 국가기관은 업무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한테는 월급도 줍니다. 월급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업급여라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휴업 뭐예요? 회사가 쉰다. 내가 쉰다. 그죠? 일을 못하니까 주는 돈이다. 그러면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병원비는 오케이. 병원비 내가 먼저 낸 다음에 요양급여 청구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죠? 휴업급여는 내가 직접 회사 가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병원에서 쉬고 있는데 돈을 주고 있죠.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계속 다칠 거 아니야. 월급을 계속 준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월급을 계속 줘.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쵸? 고객님께 팡팡 해가지고 땅 떨어지면 다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적게 줍니다. 그게 그래서 평균임금은 나중에 배워요. 70%. 월급의 70%만 준다. 아셨죠? 요게 산재예요. 요게 산재. 이게 답니다. 대신 이제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라고요. 요게 들어가 있으면 아 지금 업무상 재해 보고 있구나. 이 파트에서는 뭐예요? 이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상 재해인지. 회식 끝나고 둘이 가서 술 먹다가 죽었어. 그건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그죠? 야유회 운동에 갔다가 본인들이 따로 낚시한다고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그것도 아니죠. 근데 야유회에서 죽었어요. 그 야유회가 꼭 참석해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그걸 참석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합니다. 그럼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건 산재구나.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대부분 다 이쪽에서 나오죠. 요양급여의 종류 같은 거 어디까지 되느냐. 그죠? 일반적인 치료비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간병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송비. 내가 이 병원에 있다가 좀 가까운 병원에 옮기고 싶어요. 이송비도 준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병원비. 휴업급여는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평균임금 70% 때렸는데 평균임금 70%를 때렸는데 최저임금보다 낮다. 그죠? 최저임금의 80%거든요. 이거 그냥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몰라도 돼. 최저임금의 80%가 최저 기준인데 얘보다 낮다 하면 얘를 줘야겠죠. 그죠? 임금이 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기준보다는 더 떨어집니다.
이 최저 기준이 나중에 배워요. 네, 최저 기준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평균임금을 70% 하면 최저임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 그래서 산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따 제가 뒤에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씩 더. 하나 더. 산재는 누가 가입합니까? 그게 중요해. 산재는 사업주만 가입합니다. 사업주만. 그죠? 사업주만. 왜?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 네가 내라. 그래서 사업주만 가입하는데 사업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 사회보험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입했죠. 뭘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했어. 보험 가입자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 여러분이 보험 가입 한번 해보셨으면 잘 읽어보면 그냥 무턱대고 사인한다고 사인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지? 보험 가입자는 돈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네 통장에서 돈 떼갈게. 그 다음에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인데 보세요. 보호는 누가 받고 있죠? 보험금 누가 받고 있어요? 근로자가 받고 있죠. 그러면 근로자가 보호를 받네.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회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맞았다. 뭐 보험 내가 가입했으니까 너 보호해줄게. 아셨죠? 그래서 산재만 좀 특이합니다. 산재만. 왜냐하면 나머지 고용, 국민 건강은 여기 급여 명령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한테도 떼요. 산재는 안 떼요. 이유는 사업주만 가입자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고용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 사업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 그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산재. 이해되시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잠깐 보면 지울게요. 다 나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오늘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왜냐면 이따가 한번 쭉 이거 제가 발췌한 거 엄청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헷갈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고용보험 볼까요? 고용보험. 이제 요거는 다 알았어. 아, 보험. 얘도 보험. 그러면 뭐예요? 얘도 결국엔 누구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돈은 사업주하고 근로자 반반 내지만 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가 고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근로자를 가르치죠. 사업주는 채용을 했다. 내가 고용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고용이 되었다라는 주체는 다 근로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 고용보험은 이겁니다. 실업급여. 우리 시험에도 출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는. 그죠? 자, 실업급여인데 요걸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고용이 됐으니까 가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용이 됐으니까 가입이 된 거죠. 그럼 근로자여야 하네. 다른 말로 하면 재직 중이어야 해요. 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소속된. 그래야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고용보험료를 내겠죠. 고용보험료 돈을 낸다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뭐예요? 얼마 냈어? 19,520원 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냅니다. 냈어.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가 내보내서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내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월급이 없어졌어. 그러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두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미리 뭘 거둔 거예요? 고용보험이라는 거를 매달 낸 겁니다. 근로자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 비자발적 사유로, 그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만 됩니다. 왜? 이거 막 반대로 해석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 애우지 말고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데 여러분 일 계속 할 거야? 그만두면 실업급여 준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그죠? 그럼 뭐예요? 다 그만두겠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사유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했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내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약 기간 만료돼서 사업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 계속 일한다고 하면 써줘요? 안 써주잖아, 그죠? 그러면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실업이 인정된 날. 실업이 뭐냐면 내가 업이 없는 겁니다. 업을 잃었어, 그죠? 실업이 인정된 날은 이게 뭐 용어가 이렇지만 쉽게 해석하면 백수가 된 날, 그죠? 무직이 된 날, 그날에 해당되는 날을 계산해서 구직급여라고 해요. 새롭게 직업을 구해라 라는 구직급여를 줘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아셨죠? 이게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예요. 그래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라는 걸 주는 거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와 실업이 인정된 날 기준으로 줍니다. 아셨죠? 요거 이 안에서 이제 뭐 1년 8개월, 뭐 1년 6개월, 그다음 180일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하면 당연히 근로자는 받겠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치킨집 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기 좋다는 거지, 그죠? 왜? 일반적으로 이건 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맨날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보고 이거 두 개만 보면 될까요? 안 돼. 이거 기본적으로 봐야지, 그죠? 그리고 일용직,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용직 같은 건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이 근로자의 나머지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얘는 이 근로자 요건에 플러스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3분의 1 이상 뭐 근무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얘가 더 어렵죠. 얘가 한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낸다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특례 있는 것도.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더. 올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그죠? 육아휴직도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육아로 인한 휴직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사를 휴직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니까 고용보험을 내서 육아로 인한 휴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던데 육아휴직하면 회사에서 돈 들어가는 게 있냐? 월급 나가나? 휴직했는데 월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을 낸 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어요? 이미 바뀌었죠. 25년 2월 달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왔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긴 할 건데 25년 2월에 다 바뀝니다. 엄청나게 좋게.
그래서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바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것도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6개월 동안 해야 자녀금 25%를 줬어요. 육아휴직 급여에. 근데 이게 사라졌죠. 그냥 바로 줍니다. 전부 다. 그리고 급여도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둘이 한 방에 있으면 월 300.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지 내기 딱 좋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아휴직도 고용보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고용보험은 요 정도. 이따가 하나씩 볼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요율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숫자 외우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보면 다 암기가 돼요. 사회보험법 처음 할 때 제일 힘든 게 두문자 첫날 들어가자마자 수업 때 두문자 따는 게 제일 힘들걸요. 무슨 뭘 이해를 못하는데 두문자를 왜 따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되게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답안이 많아요. 물론 세부적인 숫자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인원에 따른 뭐 달라지는 금액이나 이런 거 내워야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알아야 됩니다. 건강보험부터 할게요. 보험이니까.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많이 압니다. 요거. 우리는 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로 해당되어 있잖아요. 병원.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싸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 여기 3,000원, 5,000원밖에 안 받는데 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그죠? 국민연금공단에서 9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0원 내면 의사 선생님 얼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45,000원을 국가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만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뭘 줘요? 약지지. 약값도 되게 싸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보니까 7,000원? 이만큼 줘. 막 1,200원? 이만큼 줘. 거기도 9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어쨌든 그런 거 보호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보험료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한테 뗀 보험료 가지고. 왜? 사람이 365일 병원 가진 않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떼요, 이건. 아까 고용보험은 뭐예요? 재직 중인 사람만 뗐죠. 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뗍니다. 그래서 나눠집니다. 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고요. 들어보셨죠? 직장 가입자잖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예요. 고용보험과 같이. 그러면 나도 이거 내기 싫어가지고 나 직장 안 다녀야지 하고 그만뒀어. 그랬더니 나 건강보험료 안 내고 공짜로 병원 다닐 수 있다. 그죠? 그건 나만의 생각이죠.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그냥 우리나라 땅에 사니까 돈 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 가입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요건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여기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역 가입자는 개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유호진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고용보험 떼고 산재는 어차피 네가 내고 건강보험도 직장 가입자에서 내 것만 떼겠죠. 물론 뭐 피부양자가 나중에 있긴 한데 일단 피부양자가 없다고 치면. 근데 지역 가입자는 지역에 사는 거 기준으로 떼니까 일반적으로 세대주 위로 뗍니다. 그 다음에 재산 가액 기준으로 뗍니다. 즉 내가 강남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지역 가입자로 돈 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어디 딴 데 후딱 취업해가지고 직장 가입자로 돈 내는 게 낫겠어요? 직장 가입자로 돈 내는 게 낫습니다. 재산이 아예 없다면. 재산이 아예 없으면 지역 가입자가 괜찮지. 그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실무상 지역 가입자 최소 기준이 15,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10,0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 요 세대주 관련해서 재산 이 하는 그 금액 구하는 게 이번에 개정됐어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병원 갈 때 내는 돈,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직장 가입자니까 사업주하고 직장 가입자가 반반 냅니다. 반반. 그렇게. 건강보험은 여러분들 좀 많이 버리는 추세이긴 하죠. 왜냐면 얘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오면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거 네 문제 나오거든요. 건강보험 여기 버려, 여러분들이 다. 뭐 그건 오케이. 저는 그 정도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면 한 문제는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40문제로 바뀌면서 예전에 25문제 때는 국민건강을 다 버렸어요. 2문제씩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5문제면 25개 중에 몇 개 맞으면 되냐? 4점이니까 15개? 15개만 맞으면 되니까 국민건강 버려도 21개잖아. 그죠? 다 찍어도. 그러니까 21개에서 쇼부를 많이 봤어요. 60점 넘으려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바뀌었는데 국민건강 쪽에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비율대로 하면 4문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6개 이렇게 나오니까 버리기가 조금 아깝죠.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볼 겁니다. 제 작년에 열심히 안 봤거든요. 여기 국민연금은 이제는 보는 추세로 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문제 낼 게 많아요. 얘는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 낼 게 별로 없는데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나오는 거고, 얘는 문제 낼 게 천지입니다. 그죠? 요즘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죠.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은 일단 뭐예요? 단어가 보험이 아니야. 신기하죠? 보험이 아니야. 단어가 뭐죠?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 우리 어렴풋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만 하면 연금이 일단 뭐예요? 아, 돈 주는 거. 그죠? 돈 주는 거잖아. 그죠? 국민이니까 국가가 주겠죠. 그죠? 연금이니까 연금으로 주겠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 주겠어? 연금은 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60세 이상일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입 연도가 1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아마 5년 가입해가지고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율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죠? 일반적인 국민연금이 이렇고, 우리가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연금은 노령연금이에요. 나이가 60세가 돼서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근데 조기 노령연금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뭐 이게 따로 공식적인 게 아니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어쨌든 돈이 없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빨리 받고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걸 받아요. 이건 뭐냐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즉 노령연금을 빨리 받겠다. 대신에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아셨죠? 얘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60세 이상이 돼서도 일을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물어는 봅니다. 너 연장할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정년 연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도 연장되는 거예요? 얘도 연장되는 겁니다. 이 나이도.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돈을 내고 받는 겁니다. 돈을 내고 받는 거.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얘네들은 월급이 바뀌면 바뀌겠죠. 그죠? 근데 국민연금도 원래 월급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여기도 시험들에 다 나오긴 하는데, 근데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는데 내가 신고를 안 해서 계속 낮은 월급으로 떼고 있으면 나중에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세 신고한 거 보고 더 내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정산이라고 하거든요. 정산 타이밍이 한 번 있어요. 고용보험도 똑같아. 국민연금은 정산 타이밍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얘가 낸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네가 더 적게 내고 덜 가져가겠다는데 굳이 무슨 정산, 그죠? 그래서 얘는 정산이 없어, 그죠? 그것도 시험지 한번 떴죠, 정산이 없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요런 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아요. 건설 관련해 가지고 뭐 계산 확정 보험료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개념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일단 시작을 해버리면 이게 뭐 썩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갈 때 이런 개념 같은 거, 아, 내가 이런 보험을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재 법에 있는 보험을 배우는 거예요. 보험, 그죠? 국가 상대로 하는 보험. 그래서 이따가 조금 쉬셨다가 요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졸려. 이거 볼 때. 그래서 제가 안 졸리게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고 요거는 뭐 보시고 한번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개념이라서. 근데 그래도 꼭 알고 와야 된다는 건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얻어가는 건 있어야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네.